수열이라는 게요, 말 그대로 수의 나열이에요. 알겠어요? 수의 나열인데 앞에 저 붙은 등차라는 말이 뭔 말일까? 어? 어떤 순서대로? 등차라는 말이 뭔 말일까, 얘들아? 차!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그 차! 자동차 말고요. 빼기요, 빼기. 그죠? 저 앞에 등은 그럼 뭘까? 같을 등자 써요. 같을 등자. 그러니까 차가 일정한 수열을 배울 거예요. 그게 등차 수열이에요. 알겠어요? 내가 수를 나열을 했는데 차가 일정한 거야. 알겠어? 그리고요,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등비 수열이에요. 그럼 이건 뭐가 일정한 거? 비가 일정한 거. 비가 일정한 거. 비는요, 얘들아, 결국은 나눗셈이에요. 알겠죠? 비가 일정한 얘들을 등비 수열이라고 할 거고요. 가장 크게 이제 수열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리고 나머지 수열, 이렇게 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수열 파트를 계속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용어 좀 정의할게요. 수열이라고 함은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열이에요. 자, 그리고 항이라고 하면요,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수를 우리는 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명칭을 주겠다는 거지. 첫째 항, 처음 오는 항이요. 둘째 항, 뭐 셋째 항, 이렇게요. 또 어떻게 말하냐면요, 제1항, 뭐 제2항, 제3항,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마음대로 해요. 그냥 마음대로. 그리고요, A1, A2, A3 이렇게 아래 첨자를 써가지고 기호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일반 항이라 하면 무엇이냐? 수열은요, 규칙성이 있게 나열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어떤 규칙이 있는지에 대해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얘들을 일반항이라고 할 거고요. 그 일반항은 수열의 제 n번째 항을 나타낼 겁니다. 그러니까 있잖아, 얘들아.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적을 필요도 없어요. 뒤에 막 많이 할 거야, 얘들아. 선생님이 이런 수를 나열을 할게. 이런 수를 나열을 할게요. 여기서 항이라고 하면요, 일단 얘가 이제 수열인 걸 확인해보자. 규칙성이 있죠. 어떤 규칙을 내가 잡았냐면 차이가 2씩 나게 잡았어요. 맞죠? 혹은 2배 되게 잡았어요. 여기다가 2 곱하면 4 나오고, 아니네요, 미안해요. 이 차가 2가 되게 잡았어요. 그러면요, 얘를 첫째 항, 내가 처음 적은 거, 얘를 둘째 항, 얘를 셋째 항, 이렇게 부르기도 할 거고요. 얘네가 각각의 이름들이 항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일반 항은요, n번째 항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수를 나열을 했을 때 n번째 항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항은 2, 두 번째 항은 4, 세 번째 항은 6, 네 번째 항은 8, 이렇게 나타내고 있잖아. 2n. 됐어요? 내가 여기서 2n이라고 나타내면 얘가 이제 일반항인 거야. 우리는 이 일반항을 좀 찾을 거예요, 앞으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규칙성을 파악하겠다 이거예요. 넘어가서, 그래서 이 수열이라고 하면요, 결국은 함수인데요. 왜 함수냐면 내가 여기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n이라는 숫자는요, 항상 자연수예요.
맞아요? 아래 첨자로 내가 A1, A2, A3 이렇게 적는다 했잖아. 얘를 내가 2분의 1번째 항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야. 알겠어? 결국은 내가 둘째 항의 함수값이 4야 라고 말해도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수의 집합 이렇게 정의할게요. n이라고 정의하고요. 실수의 집합을 r이라고 정의하면요. 이건 내가 많이 썼었어. 얘를 함수적으로 정의하면 f라는 얘는 n에서 r로의 함수예요. 그리고요. fn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an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 첨자로 적겠다 했잖아. 첫째 항, 둘째 항, n번째 항. 됐어요? 얘가요. 위에서 언급한 일반항이 되겠죠. 수열을 항의 개수에 따라서 구분을 좀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뭐 무한수열, 유한수열 이렇게 좀 크게 나눌게요. 근데 무한수열이라는 거 너네도 알다시피 항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수열이겠죠. 그냥 뭐 무한수열, 유한수열 이런 용어는 자주 나오진 않아요. 유한수열, 항의 개수가 유한계인 거예요. 막 우리 무한집합, 유한집합 했잖아. 그런 거랑 뭐 다를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유한수열에서 한마디만 조금 더 하자면 얘는요. 제일 마지막 항이 존재하겠죠. 제일 마지막 항을 존재하겠죠. 그 마지막 항을 이름을 좀 명칭을 어떻게 좀 해주냐면 끝항 이라고 말해요. 그냥 마지막 항을 끝항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그리고요 항의 개수라는 것도 언급이 필요하겠죠. 그냥 항수라고 읽어주면 돼요. 항의 개수 그냥 줄여갖고 항수, 항이 몇 개게 그냥 항의 개수라고 말해도 되고요. 근데 항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용어를 알려주는 거예요. 유한계니까 이러한 용어들 정리 좀 해주고요. 한번 봐보자. 4번 문제요. 인제 수열 들어갑니다. 진짜 규칙성이 있는 수열은 반드시 그 수열의 합도는 규칙성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규칙성이 있는 수열이 있어요. 근데 그 수열을 다 더해보잖아? 수열을 다 더한다는 것은 각각의 항들을 다 더해보겠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수열의 합이라 함은 각각의 항을 다 더해보겠다는 거거든. 그것 또한 규칙성을 갖는데요. 그래서 수열의 합 또한 새로운 수열을 만들 수 있겠죠. 수열이라는 건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열이었으니까요. 맞아요? 네, 이를 바탕으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을 좀 유도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합은 대부분 sum의 약자 s로 많이 씁니다. sn으로 적을게요. 미안. 먼저 코멘트 달아줘야 돼요.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합시다. 저 sn이라고 적는 이유도 알겠죠? 수열의 합 또한 규칙성을 갖는다 했잖아요. sn도 수열이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나타내 주는 거야. 그러면 sn이라고 하면요. 각각의 항을 다 더한 거야.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싹 다 더할 거예요. 쭉쭉쭉 어디까지 더할 거냐면 n번째 항까지 더할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내가 뭐 할 거냐면 일반항이랑 이 수열의 합에 대해서 관계식을 이끌어내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내가 n-1번째 항까지만 좀 더해볼게요.
그러면 첫째 항부터 쭉 다 더해서 어디까지만 더하겠다는 소리냐면 n-1번째 항까지만 더하겠다는 소리예요. 이 두 식을요 내가 빼볼게 얘들아. 이 두 식을 빼보게 되면 좌변이 sn-sn-1이 될 거고요. 우변은요 싹 다 사라지고 an만 남아요. 근데 얘들아 이거 너무 당연한 말 아니냐? 너네 n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할 거야. 그리고 n-1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한 거 있잖아. 그거 빼면 당연히 n번째 항 낑랑 혼자 남겠지. 그러지 않아? 근데 너네 생각보다 이거 많이 못 쓴다? 문제 들어가면 못하고 있어요. 막 SN을 알려줬는데 일반항 구하라는데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막 뒤에 공식이 나오거든. 그럼 이제 막 그 공식을 쓰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안 돼요. 모든 수열에서 얘들아 이 수열의 합이랑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은 항상 이 식이 성립합니다. 알겠어요? 항상이요. 등차 수열이건 등비 수열이건 이름을 뭐 군수열이건 뒤에 이제 나오는 막 멱수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알겠죠? 네, 그러한 수열들이 싹 다 이 식이 만족시켜요. 근데 여기서 주의 하나. 내가 지금 n에 대한 범위를 안 적었는데 수열은요 자연수의 집합에서 정의가 돼야 되거든. 지금 자연수의 집합에서 실수로의 함수예요. 그러면요 내가 여기서 n이 1보다 큰 자연수야 라고 정의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요 여기는요 n이 2보다 큰 자연수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열이 정의가 가능하다고요. 너네 여기 a n에다가 1 집어넣었다 생각해봐. a 제로야. 0일 때 함수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의 여기에 0이 없어요. 알겠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식은 언제만 쓸 수 있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됐어요? 이 줄을 얘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얘들아 선생님이 그랬잖아. 우리 이제 수열의 합이 주어져 놓고 일반항 구하라고 문제에서 나오거든? 그럼 너네가 이 식을 적을 수야 있어. 적어서 일반항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만 가능하다면서요. 그럼 n이 1일 때는 정의를 못 해주나요? 아니요.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아요? SN이 주어져 있어. 수열의 합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냥 식으로 풀어갖고. 근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만 가능해요. 그죠? 그럼 1일 때는 어떻게 찾아요? 아직 뭔가 감이 잘 안 잡히나 본데. 봐봐 얘들아. SN이라고 하면 이거라며 이거. 그지? 얘가 뭔가 SN이 n에 대한 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알겠어? 오케이? 그럼 너네가 이제 AN 찾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n제곱 플러스 2n-1 했다가 빼기 sn-1 집어넣은 거. n-1의 제곱 플러스 2n-1 빼기 1 이거 빼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너네가 AN을 찾을 거란 말이야. 됐어요? sn 빼기 sn-1 이거 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an 일반항을 찾아야 되는데 첫째 항이 정의가 되지 않는데 첫째 항을 좀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어떻게 찾을까? sn 이렇게 주어져 있지. 그죠? 너네 n에다 1 집어넣어봐. 그러면
SN이라고 하면 각 항을 다 더한 거거든. SN이라고 하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거야. 그럼 S1은 첫째 항만 더한 거네. 그지? 그 값을 알 수 있잖아 내가. 알겠어요? 1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그냥 2라고 2. 됐어? 그러니까 첫째 항을 이렇게 따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니? 그 얘기를 여기서 해줄 거예요. AN이 이제 첫째 항이랑 n이 1일 때랑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쪼개져 버릴 거라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sn 빼기 sn-1 이걸로 구해주시면 되고요. n이 1일 때는요, s1이 a1인 거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오늘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할 때는요, n이 2보다 큰 것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나중에 뒤에 거 배우다 보면 이 말 완전 까먹거든. 리셋돼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 드디어 등차 수열 얘기할게요. 이제 수열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수열은 수의 나열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의 종류인 등차 수열을 볼 거예요. 등차 수열 뭐라 했었냐면 차가 일정한 수열이라 했어요. 그럼 냅다 그냥 차가 일정한 수열이 아니라요. 어떠한 차가 일정해야 되냐면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해야 돼요. 그럼 이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 있지? 이 일정하게 생기는 차요. 걔의 이름을 뭐라 하냐면 공차라 해요. 등차 수열에서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를 공차라고 한다고요. 우리 기호 씁니다. 기호는 D를 써요. D. 요 D자를 따와서 씁니다. 요 D자요. 그래서요, 등차 수열은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요, 인접한 두 항 사이에 차라 했잖아. 그치? 봐봐 얘들아, 선생님 여기 예제 적어놓은 거 가지고 조금 갔다 올게. 다시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다가 지금 2가 더해져 있지. 그지? 이렇게 보면요, 2가요 2번 더해져 있어요. 맞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2가 3번 더해져 있지 않냐? 맞지? 그럼 내가 n번째 항을 보려고 하면 2가 몇 번 더해졌겠어? n-1번이 더해졌어. 맞아? 여기 봐봐. 2가 한 번 더해졌잖아. 두 번째 항을 갔는데. 그지? 두 번째 항에서 한 번, 세 번째 항에서 두 번 더해졌고, 네 번째 항에서 세 번 더해졌어요. 그러면 n번째 항에서는 n-1번 더해졌던 거겠죠. 맞아요? 근데 이 AN이라는 걸 내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지. 첫째 항에다가 2가 n-1번 더해진 거야 라고 구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연산해보잖아? 진짜 실제로 2n 나오는 거 알겠지? 맞아? 됐어요? 그치? 계산하면 2n 나오죠?
우리 적어놓은 거 EN이었었잖아요. 그래서요, 이 AN이라는 얘를 어떻게 적어낼 거냐면요. 첫째 항 A로 잡아요. 대부분 A로 잡고요. 둘째 항은 A 플러스 D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지. 셋째 항 A 플러스 2D 이렇게 적을 수 있고, 넷째 항 A 플러스 3D 이렇게 적다가 n번째 항은요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공차가 n 마이너스 1번 더해지는 거예요. 어디에? 첫째 항에. 됐지? 굳이 뭐 외울 것도 없죠, 딱히. 여기가 n번째 항이에요. 얘들아,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로 좀 정의할게요. 첫 번째, 일반항을 이용할 겁니다. 자, 일반항을 이용한다는 것은 방금 위에서 적은 저 일반항이요. 얘가 일반항이에요. 얘가 n번째 항이 일반항이라며. 얘가 일반항이에요. 그냥 그러면 AN이라는 얘를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렇게 적어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할 건데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할 건데요. 이 귀납적 정의가 뭔 말일까요? 뒤에서 알려줄 거거든? 뒤에서 알려줄 건데 이 식은 적어놓고 좀 넘어가자. AN 플러스 1이랑 AN은 둘이 빼면 인접한 두 항 사이 차가 공차야. 그거 그대로 적은 거네? 그지? 그리고 A1이라는 얘를 A라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내가 이거 가지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근데 아직까지 너네한테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알겠죠? 얘네들의 이름을 좀 점화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접한 두 수열 사이에 관계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자. 알겠지? 뒤에 가서 또 얘기해 줄게요. 알겠죠? 이게 될 화자예요. 점점 식이 된다는 거예요. 약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등차 중항이야. 등차 중항이요. 느낌이 뭐 같냐? 가운데 있는 항. 내가 세 개의 숫자를 나열을 했어. 그 중에 가운데 있는 항. 오케이? 세 개의 숫자를 나열을 했는데 등차 수열이었네? 그중 가운데 있는 항을 내가 어떻게 구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구하겠냐? 너네 진짜 이거 어떻게 구하겠냐? 너네 차가 일정한 세 개의 숫자가 있었어. 근데 양 끝에 숫자 나왔는데 가운데 숫자를 몰라. 맞아. 그렇게 해서 구하지 않겠냐? 차가 일정하다며. 그러지 않아? 자, 세수. 세수 ABC요. 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할게요. 왜 그렇게 되는지도 설명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얘들아, 내 글씨 알아보겠니? 미안하다.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쓰지? 이 가운데의 항 B를 등차 중앙이라고 합니다. 이라 하고 다음을 만족시켜요. 어떤 걸 만족시키냐면,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 했잖아. 그렇다면 얘에서 얘 뺀 거랑
얘에서 얘 뺀 게 똑같지 않을까? 맞지? 즉 B-A랑 C-B랑 같다는 거거든? 그럼 얘들아 내가 이 B를 좌변으로 옮겨볼게. B를 좌변으로 옮기고 A를 우변으로 옮겨볼게요. 그러면 2B는 C 플러스 A가 되죠. 맞지? 그래서 있잖아 이 등차 중앙이란 B는요 A랑 C 더해갖고 절반 해불면 된다고. 됐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지? 너네 이거 이렇게 생긴 놈 뭐라 불렀었냐면 산술평균이라 불렀었어요. 그리고 이를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일반항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할 거니까 등차 수열의 이웃한 세항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에 적용하면 그냥 뭐 똑같이 an 플러스 1에서 an 빼면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 뺀 거랑 같아질 거고요. 결국은 an 플러스 1 즉 중앙에 있는 등차 중항이요. 등차 중항이 2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2와 같아진다는 거. 됐나요? 넘어가고.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각 물음에 답하래요. 얘들아, 등차 수열이라고 이미 주어져 있어. 그러면 차가 일정한 수열이었다는 거거든. 뭐 우리 수열의 일반 항 어떻게 생겼었냐면 첫째 항에다가 공차가 n-1번 더해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렇다고 해서 얘를 막 너네가 이런 풀이를 해요. 맨 처음에는 A11이라고 하면 A 플러스 11 마이너스 1 적지마 D 이렇게 적어버리지.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첫째 항을 A라고 두고 D가 공차가 n-1번 더해졌어요. 그죠? 근데 11번 더해진 게 아니라 10번 더해진 거잖아. 그치? 그래서 너네가 아마 A 플러스 10D는 13 이렇게 놓고 A 플러스 22D는 49 이렇게 놓고 너네가 풀어낼 거거든. 오케이? 이 방법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적으세요. 첫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냅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요. 먼저 뭘 구할 수 있냐면 D를 먼저 구할 수 있어요. 연산하면 둘이 빼요. 둘이 빼면 12D는 36이니까 D가 3 나옵니다. 그러면 첫째 항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7이 나오게 돼요. 계산 쉬운 데다가 집어넣어. 괜히 복잡한 데다 집어넣지 말고. 그러면요 내가 일반항을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A50이랑 AN 구하라 했거든? 그럼 AN을 먼저 좀 구해줘야 되겠죠? 자, AN을 너네가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이건 진짜 적지마. 이제 AN은까지만 적어놔. 너네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마이너스 17 플러스 n-1 곱하기 3 이렇게 적거든? 너네 앞으로 일반항 적을 때 이렇게 적으면 나한테 진짜 혼나요. 봐봐, 너네 생각해봐. 결국은 AN, 즉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돼. 이거 적지 말라고. 적지 마. 이거 적지 마. 안 돼. 적지 마세요. 그치?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거든? 맞아? 그러면 AN은 항상 n항과 상수항 얘네들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지? 그럼 n에 곱해지는 숫자가 뭐밖에 없는지 보이니? 혹시? 뭐밖에 없어? n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공차밖에 없지 않아? 맞아요? 공차만 n에 곱해져 있다고. n의 개수를 결정하는 건 누구냐고. 공차라고. 알겠어요? 나머지 상수항은요 알아서 첫째 항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뭔 말이냐면 너네는 이제 공차 구했어, 첫째 항 구했어. 방금처럼 일반항 적고 연산 한 번 더 하고 앉아있지 말라고. 알겠어요? 결국은 n에 곱해지는 건 누구? 공차밖에 없다고. 3n 먼저 적고 시작하세요. 그리고요 내가 누구 구해놨냐면 첫째 항 구해놨거든요. 첫째 항이라는 건 n에다 1 집어넣은 값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난 뒤에 여기 마이너스 20 붙으면 마이너스 17 나오지 않냐? n에다 1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7 나오지. 이 정도 연산 너네 할 수 있잖아. 1차식인데. 알겠어? 최대한 머리를 쓰려고 계속 해야 돼요. 알겠니? AN을 바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n에 곱해지는 거 누구? 공차밖에 없다고요. 됐나요? D밖에 없어요. D밖에. 됐니? 그리고 사실 이제 두 번째로 또 알려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너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혹시 공차가 몇 번 더해졌는지 알 수 있어? 12번 아니냐? 12번 더해지지 않았어? 얘가 11번째 항이야. 23번째 항까지 가려면 12번 더해지지 않겠어? 그죠? 그지? 그럼 얘들 12번 더해져서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36이 나. 그지? 너네 이거 세울 필요 있었냐 없었냐? 없었다니까? 왜? 결국은 일정한 차가 있는 수열이라 했잖아. 그지? 그러면 12D가 36 차이 났던 거야 그냥. 알겠어? 내가 12D만큼 더했더니 36이 나왔다는 거라니까. 그러면 D값이 3이라는 게 금방 나와버리지 뭐. 됐어요? 오케이? 이거 이해되니? 자, D값 3이에요. 그럼 선생님 첫째 항은요? 너네 이것도 생각해봐. 너네가 30이 더해졌어. 30이 더해져서 13 나왔다고. 어떤 숫자에다가 공차를 10번 더해갖고 13 나왔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요. 공차가 3이었거든? 그러면 30이 더해졌겠지. 그지? 그게 13 나왔어. 그러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17 아니었겠냐고. 오케이? 얘들아 얘네들이 싹 다 1차식으로 정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가는 숫자도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연산이 가능해야 돼요. 알겠어요? 됐니? AN은 마찬가지 저렇게 나올 거고요. 오케이? n에 곱해지는 개수 누구? 공차. 그거 진짜 중요하다. 알겠지? 자, 이것도 한번 봐봅시다. 이거는요 그냥 일반항으로 나타냅시다. 이것처럼 이 솔루션 두 번째 거를 좀 쓸 수가 없어요. 괜히 더 복잡해지거든. 얘 A 플러스 4D예요. 얘 A 플러스 7D입니다. 맞아요? 한 개씩 빼주면 돼. 됐어? 자, 그러면 이 식은 2A 플러스 하고 4D랑 7D 더하면 11D. 이렇게 연산 따로따로 해. 굳이 A 플러스 4D 더하기 A 플러스 7D 이렇게 하지 말고 A끼리 먼저 니네가 머릿속으로 더할 수 있잖아. 맞지? 얘 32요. 자, 얘 A 플러스 9D예요. A 플러스 11D잖아요. 그러면 2A 플러스 9D랑 11D 더하면 20D. 맞지? 얘가 50이네. 됐어? 자, 이거 연립해주시면 돼요. 누가 먼저 나오냐면 D가 먼저 나와요. 2요. 자, 첫째 항이요. 5 나옵니다. 됐죠? 자, AN 작성할 거예요. AN 작성할 거예요. 몇 N? 2N. 냅다 적고 시작하라고. 알겠어? 그래 놓고서 뒤에는 뭐 맞춰주면 돼요? 첫째 항 맞춰주면 된다. 첫째 항.
얘들아 첫째 항을 내가 구해놨기 때문에 n에다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뒤에 뭐 붙어야 돼요? 뒤에 상수 뭐 붙어야 돼? 야 첫째 항 5 넣으려면 n에다 1 집어넣어봐. 333 이렇게 돼야지 1 집어넣었을 때 5 나왔을 거 아니냐. n에다 1 집어넣었을 때 5 나왔을 거 아니야. 됐어? 이해되니? 그럼 an이 이렇게 생겼어요. an이 43이 되는 n의 값을 구하래요. 이거 그냥 n에 대한 1차 방정식 풀어라는 문제잖아. 됐죠? 됐나요? 자, 10번 문제 봐요. 두 수열이 있대요. 얘들아, 이게 너네가 이 수열 AN 이런 걸 보면 얘가 무조건 등차 수열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등차 수열인지 뭐 등비 수열인지 뭐 조화 수열인지 이런 것들을 너네가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너네가 스스로. 알겠지? 근데 지금 우리는 등차 수열밖에 안 배웠으니까 당연히 등차 수열만 나오겠지만요. 알겠죠? 자, 수열 A에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이제 여기서 힌트가 나오는 거야. 나 무슨 수열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오케이? 얘 봐봐 얘들아. 이 식을 보고요. AN 플러스 1 빼기 AN이 3이네.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하네요. 3으로. 그지? 아하, AN은 등차 수열이었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이제. 됐어? 여러 가지 수열들이 진짜 많아요, 뒤에 가면. 그 다음에요. 뭐 BN이 있어요. BN이 지금 이렇게 생겼대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보고요. 뭐예요, 이거? 뭐 만족하는 거예요?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이네. 자, 2를 여기다 나눠보면 뭐요? 등차 중항에 대한 식 아니야? 등차 중항에 대한 식이 이렇게 생겨 먹었었잖아. 맞지?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식을 만족한다는 건 이 bn 플러스 1이 등차 중항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bn 플러스 1이 2분의 bn 더하기 bn 플러스 2라는 걸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bn이라는 얘가 등차 수열이구나. 됐어요? 자, AN 일반항 구합시다. AN 일반항 어떻게 구하냐면 AN 일반항이야. 이거 보고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얘가 뭐야?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잖아. 뭐? 공차. 공차야. 그죠? 공차 알면 일반항 작성 끝났어요. 왜요? 첫째 항도 나왔거든요. 됐니? 자, AN은 공차가 n의 개수를 결정한다 했어요. 그죠? 3n 하고 첫째 항이 2 나오려면 뒤에 상수 뭐 붙어야 돼요? 뭐 붙어야 돼? 이해하고 있냐 너? 마일 붙어야 되는 거 알겠죠? 첫째 항이라고 함은 n에다 1 집어넣은 값이라고요. 1 집어넣었을 때 2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AN 끝났어요. 작성 끝났어요. 그럼 뭐 구하라 했냐면 제10항 A10을 구하래요. A10 구하면 n에다가 그냥 10 집어넣으라는 소리 아님? 그치? 그러면 29요. 됐니? 됐죠? 자, 수열 BN의 일반항 구할게요. 자, 얘는요 공차 먼저 구해주셔야 됩니다. 공차 어디서 구하냐면요, 여기서 너네 공차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얘가 등비 중앙이란 사실만 알지. 알겠어? 공차는 여기서 구하시면 됩니다. 얼마예요? 공차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차가 일정한 수열이잖아. 공차는 무조건 양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음수도 되고 분수도 돼요. 알겠어요? 무리수도 돼요.
그냥 일정하게만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bn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n 하고 시작하겠죠? 그지?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그리고 첫째 항이 32네요. 1 집어넣었을 때 32 나오게 하려면 뒤에 뭐 붙어야 돼요? 34요. 됐어요? bn 작성 끝. 그래서 b15 구하래요. 그러면 n에다 15 집어넣으면 30이죠? 마이너스 30. 그럼 4네요, 4. 됐죠? 자, 뭐 세 번째 문제가 AN 수열 AN은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이거 하라는 거 아니야? 3n-1이 지금 AN이잖아. 그치? 얘네들이 일반항이거든? 그치? 그럼 몇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가 하면 100이 넘는 그때의 n값 구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맞죠? 그러면 3n이 101보다 크고요. 지금 얘가 대충 33. 얼마 이렇게 되니까 n이라는 것은 자연수거든요. 그래서 34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됐니? 자, 그리고요 밑에 문제는 뭐냐면 AN이 BN이 되는 n의 값 구하래요. 얘들아, AN은 n에 대한 1차 방정식이야. BN도 n에 대한 1차 방정식이야. 그냥 1차 방정식 풀어라는 문제예요. so easy하죠? 그죠? 자, 3n-1이 AN이고요. BN은요 마이너스 2n 플러스 34거든요. 이거 풀어주시면 돼요. n값 7 나옵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 내용 한번 끊기는데 11번까지 하고 딱 끊깁니다. 11번까지 하고 딱 끊겨요. 11번까지 개념 테스트 준비해 오시면 되고요. 상가함수 그래프도 오답 좀 해오시고요. 오늘 오답 한 대까지. 알겠지? 자, 등차 수열을 이룬 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합이 40이고 가운데 두 항의 곱은 첫째 항과 끝 항의 곱보다 8이 더 크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얘들아, 자칫하면 계산이 정말 복잡해져요. 내가 이루는 네 수의 총합을 알거든? 저걸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등차 수열 이룬 네 수, 그러면 첫 번째는 A, 그 다음에 이거 적지마, A 플러스 D, 그 다음에 A 플러스 2D, 그 다음에 A 플러스 3D 이렇게 한 다음에 그 합은 40이야. 그러면은 4A 더하기 6D가 40. 그리고 가운데 두 항의 곱은 얘네 둘이 곱한 거는 얘네 둘이 곱한 것보다 8이 더 커. 하면 얘들아 식이 엄청 복잡하지 않겠냐? 그치? 복잡하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놓지 말자 이거지.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까지밖에 못하겠냐고. 아니야. 난 이미 A를 구하고 또 남는단 말이야. 이렇게 놓지 않으면요. 어떻게 놔버리면 되냐면 어차피 차가 일정하다 했잖아. 그지? 내가 연속하는 네 수를, 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그 네 수를 이렇게 뽑아낼게. 하나를 A-D, 하나를 A 플러스 D라고 놓을게요. 왜 이렇게 놓냐? 합해가지고 얘 없애버리려고. 그럼 미지수가 하나 이미 구해져 버리잖아. 그럼 식이 조금 괜찮아지겠지. 그지? 그러면요, 요 앞에 있는 수는 A-3D가 돼야 되겠죠? 내가 얘의 일정한 차를 2D라고 놔버린 거예요. 알겠어? 그냥 2D라고 놔버린 거라고. 오케이? 그리고 A 플러스 3D요.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네 수가 있다. 얘의 공차는 2D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 이제 됐어요? 자, 그 합이 40이래요. 얘네들 다 더하면 40이에요. 그러면 4A가 40이라는 게 하나 나오죠. 그래서 A 값이 먼저 나와요. 됐나요? 자, 그러면요, 이제 두 항의 곱은, 가운데 두 항의 곱은 A-D 곱하기 A 플러스 D요. 이거는 양쪽 끝항의 곱보다 8이 더 크대요.
그럼 얘들아 이게 합차되거든? 100-d제곱은요 a가 10이니까요 그죠? 맞아 이거거든? d가요 뿔만 1 나와요. 얘들아 공차 무조건 양수인 거 아니다. 알겠어요? 그래서요 내수가요 어떻게 나오냐면 d가 1일 때랑 d가 -1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요. d가 1일 때는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a 알고 d 알아요. 자 d가 1일 때 7, 9, 11, 13 이렇게 나오고요. d가 -1일 때 13, 11, 9, 7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내가 구하고자 했던 4개의 숫자는 7, 9, 11, 13이죠 그냥. 됐어요? 이렇게 해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아 아직 여기 이제 밑에 다 나와 있긴 해요. 내가 항상 풀 때는 풀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특히 이 수열 문제요. 수열은 진짜 자칫하면 계산 잘못하고 계산 난리 나고요. 자칫하면 규칙을 못 찾아요. 그럼 못 푸는 문제가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풀이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세수가 등차 수열일 때는 뭐 가운데 A라 놓고요. 양 끝에 -t, +t 이렇게 놓는 게 너네한테 유리할 거야. 왜냐면 세수의 합이 먼저 주어질 거거든. 웬만해서는. 그지? 그럼 A 값 구하고 시작한단 말이야. 맞지? 마찬가지 내수가 등차 수열일 때는 방금 이것처럼 주의해야 될 점 너네가 이렇게 놨다고 해서 여기 A-2D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2D 차이 나게 적어야 돼요. 2D 차이 나게. 알겠죠? 다소수가 중차 수열이면 얘 A 뭐 A-T, A+T, A-2D, A+2D 뭐 이런 식이에요. 가운데를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짝수계면은 A-T, A+D로 출발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할 거고 너네 숙제를 이렇게 너야 저 그 8번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알겠어. 쌤 아직 안 갈 거죠? 응. 화장실 갔다 오면 돼요. 갔다 와.